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미파이브를 정말 깊게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세미파이브를 보는 시선은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이 회사는 AI 반도체 시대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고요.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아직 적자가 큰데 기대감만 앞서가는 것 아니냐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시선을 다 놓고 보겠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영상도 아니고 무조건 불안하다고 겁주는 영상도 아닙니다. 세미파이브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왜 시장이 반응하는지, 최근 뉴스와 수주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결국 이 종목이 어디에서 평가가 갈리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미파이브를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세미파이브는 완성된 반도체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서 파는 회사라기보다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칩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양산까지 이어지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에 맞는 AI 칩이 필요하다라고 고객이 요구하면 세미파이브가 그 요구를 실제 반도체로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사와 상장 자료에서는 이를 플랫폼 기반 SoC 설계 그리고 엔드투엔드 ASIC 솔루션으로 설명합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SAFE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이런 회사가 지금 주목받느냐는 겁니다. 예전에는 범용 반도체 하나로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구조가 강했다면 지금 AI 시대에는 기업마다 원하는 연산 구조가 다르고 전력 효율과 비용, 처리 목적도 다 달라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ASIC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미파이브 상장 자료에서도 AI, ASIC 시장 개화, 빅테크와 CSP의 맞춤형 ASIC 수요 증가를 핵심 성장 논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미파이브는 단순 외주 설계 회사가 아니라 맞춤형 AI 반도체 시대의 중간 허브가 되겠다는 그림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숫자는 어떨까요? 이 회사가 말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감이 늘고 있는지도 봐야겠죠. 상장 자료와 IR 자료를 보면 신규 수주는 2020년 57억 원에서 2021년 416억 원, 2022년 572억 원, 2023년 870억 원, 2024년 123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분기 누적 수주는 1257억 원으로 이미 2024년 연간 수주를 넘어섰습니다. 또 2025년 12월 기준으로 개발 프로젝트 65건, 양산 프로젝트 28건, 총 93건을 수행 중이라고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미파이브의 가치는 당장 한 분기 실적보다도 앞으로 양산으로 넘어갈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두꺼운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구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자료에는 세트 업체와 팹리스 AI 스타트업 쪽 주요 고객으로 하나비전, 네페스, 삼성계열,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하이퍼엑셀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즉, 세미파이브는 이미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존재감을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세미파이브는 지금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 고객과 프로젝트를 보유한 플레이어라는 뜻입니다. 시장이 기대감을 붙이는 것도 결국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근 재료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26년 2월의 니오뷴 계약입니다. 세미파이브는 미국 니오뷴과 약 100억 원 규모의 FHE 하드웨어 가속기 개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FHE는 완전 동영암으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산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감한 데이터를 열어보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이 프로젝트가 프라이버시 중심 컴퓨팅, 클라우드, AI 인프라 쪽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기획 담당 임원 코멘트도 함께 실렸습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세미파이브가 단순한 AI NPU뿐 아니라 고난도 보안 연산용 ASIC까지 설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3월 13일 발표된 180억 원 규모 차세대 AI NPU 계약입니다. 세미파이브는 AI 반도체 팹리스와 삼성 파운드리 4나노 SF4X 공정 기반의 고성능 AI NPU 턴키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180.8억 원이고 최근 매출액 대비 16.17% 수준이며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이건은 단순히 금액만 볼 게 아니라 4나노 선단 공정 AI 칩 수주가 연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 발표에서도 XCNA의 4나노 CXL 프로젝트, 하이퍼엑셀의 4나노 LLM 추론용 LPU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선당 공정 AI 설계 레퍼런스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레퍼런스는 다음 수주의 명암이 됩니다. 반도체 설계에서 고객이 가장 중시하는 건 이 회사가 진짜 이 난도를 해봤느냐이기 때문입니다. 1월에 나온 사피엔 반도체와의 MOU도 그냥 넘길 재료는 아닙니다. 세미파이브는 사피엔과 차세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 CMOS 백플레인 기술 개발 MOU를 체결했고 AI 웨어러블 스마트 글라스 XR/AR 기기용 시장 확장을 언급했습니다. 이 뉴스는 당장 실적보다 미래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즉, 이 회사는 AI 서버용 칩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같은 차세대 디바이스까지 맞춤형 ASIC 영역을 넓히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세미파이브는 거의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결국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공시와 관련 보도를 보면 세미파이브의 2025년 연결 매출은 1209억 5천만 원으로 2024년 1118억 1천만 원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반면 영업손실은 533억 9천만 원으로 전년 229억 3천만 원보다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회사는 칩넷과 3D-IC 관련 선행 R&D 투자, IPO 관련 일회성 비용, 수주잔고, 2월에 따른 매출 인식 지연 등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2025년 222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4% 증가했습니다. 즉, 세미파이브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기보다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비용을 많이 쓰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에서 투자 판단이 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AI, ASIC 시장이 이제 막 열리는데 이익보다 기술과 레퍼런스를 먼저 쌓는 게 맞다. 지금 손실은 성장통일 뿐이고 양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흑자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반대로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주와 스토리는 좋지만 결국 아직 손익구조가 불안하다. 프로젝트가 늘어도 실제 매출 인식과 이익 전환이 늦어지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 두 시선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미파이브는 지금 당장 완성형 실적주로 보기보다는 미래 시장 선점 기대를 먼저 반영받는 성장주 성격이 강합니다. 또 하나 최근 시장이 크게 반응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최대 주주인 SIFIV 관련 뉴스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SIFIV는 2026년 4월 엔비디아와 ATREIDS 등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4억 달러를 조달했고 기업 가치는 36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SIFIV는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 진출을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 뉴스가 세미파이브에도 기대감으로 번졌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세미파이브의 직접 실적 개선 뉴스가 아니라 대주주와 RISC-V 생태계 기대감이 주가에 전이된 이벤트라는 점입니다. 하루 강한 재료는 될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결국 세미파이브 자신의 수주와 양산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세미파이브를 볼 때 체크포인트는 뭘까요? 저는 네 가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당 공정 AI, ASIC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지입니다. 한 번에 4나노 수주는 뉴스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건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는 양산 전환 속도입니다. 세미파이브는 수주 잔고와 프로젝트 수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한 단계 더 올리려면 설계 수주가 실제 제품 매출과 이익으로 넘어오는 구간이 확인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 개선입니다. R&D 투자가 커진 것은 이해되지만 적자 확대가 너무 길어지면 시장은 성장주 프리미엄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흑자 전환 시점이 앞당겨지는지 아니면 계속 뒤로 밀리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 안에서의 위치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DSP 수가 늘면서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세미파이브의 강점인 플랫폼형 설계, 엔드투엔드 서비스, 글로벌 고객 확장력이 실제로 경쟁 우위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미파이브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AI 맞춤형 ASIC 시장이 커지는 흐름 위에 올라타 있고 삼성 파운드리 생태계와 연결돼 있으며 실제 고객과 프로젝트 그리고 산화노금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니오뷴 계약처럼 보안 연산용 고부가 프로젝트 사피엔과의 협업처럼 미래 디바이스 쪽 확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약점도 명확합니다. 실적은 아직 투자 선행 구간에 있고 영업 적자가 커졌으며 수주가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즉 스토리는 강하지만 숫자는 아직 검증 중인 회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파이브는 단순한 AI 테마주가 아니라 맞춤형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후보군이지만 지금은 성장성은 강하고 수익성은 아직 시험대 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볼 때는 뉴스가 좋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 뉴스가 실제 양상과 이익으로 연결되느냐?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매수와 매도 추천이 아니라 공부를 위한 분석으로 봐주시고요. 세미파이브는 앞으로 수주 공시 하나하나보다도 그 수주가 실적에 어떻게 찍히는지를 확인하는 종목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